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배웠죠? 아까 채권권 했죠? 나머지가 이제 철회권입니다. 대리권 업자가 한 계약은 누가 한 계약이죠? 을이 한 계약은 본인의 값. 추인이 있을 때까지 중요합니다.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매매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걸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철회권은 확정적으로. 그럼 언제까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얘기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점 때문에 시험의 출제가 잘 되는 것이고요. 제가 좀 전에 추인의 상대방 얘기할 때 누구한테 한다고 했죠?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와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이 효력이 있을 때까지죠. 적법하게. 근데 본인이 추인할 때 상대방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원칙은 누구한테 해야죠? 상대방 병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원칙은. 근데 만약에 상대방 병이 아닌 무권 대리인 을에 대해서 하게 되면 효력이 없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추인의 의사표시는 있지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왜 효력이 없습니까? 상대방이 아닌 을에게, 무권 대리인 을에게 했을 경우는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럴 때는 철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무권 대리인 을에게 했지만 상대방이 이걸 알았다. 그러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이 있을 때까지의 포섭이 되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제 설명을 이걸 134절 보면서 설명드리니까 좀 중요하게 좀 감이 오시죠. 근데 철회권,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을 없으면 안 때는 그러하지 않냐다. 즉 선의 무권 대리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철회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당사자 의사에 부합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으면 안 때는 철회 의사를 부여하지 않는 게 맞을 겁니다. 요 지문은 그대로 조문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30조에서 130, 132, 130, 134조 다 중요한 조문이고요. 그 조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 조문을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대리권 없다는 얘기는 무권 대리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을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행능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보통은 우리 지문이 갑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인데 여기는 매수인의 지위란 계약상의 지위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의 지위와 매수인의 지위란 게 형성됩니다. 근데 매매 목적물인 건물이 아니라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냥 건물과 대등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볼까요? 자, 갑, 을, 병 상대방이 있고요. 본인이고요. 대리인입니다. 지금 대리권이 없고요. 매매계약을 양도계약인데 사실은 매매계약이겠죠. 매매와 동일한 겁니다. 뭘 했습니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계약인데 사실은 매도계약이에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뭘 줬습니까? 계약금을 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문의 도식화식입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지위니까 혼동되는데 계약상 지위도 그냥 건물처럼 양도할 수 있다. 매매계약으로 생각합니다. 양도할 표현은 결국은 매매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건물과 거의 비슷한 포진이 되는 겁니다. 다만 병이 을에게 계약금을 줬습니다. 근데 을이 그 계약금을 탕진했다. 의미는 뭡니까? 그 계약금을 본인에게 전달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설했습니다. 일단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무권 대리임을 전제해서 본인의 책임을 지우는 방법은 아까 추인이 있었겠지만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표현 대리라는 걸 통해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서를 했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넣지 않으면 그 오답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 32입니다. 매수 내지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의뢰 무권 대리를 모른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여기서는 모른 병이라고 했죠. 뭔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럼 일단 뭐가 나오겠습니까? 철회권이 나와야 합니다. 그 법조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병은 철회할 수 있다. 단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떠올랍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철회권.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쓰면 안 때는입니다. 알 수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면 안 때로 나왔죠.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안 때는. 그래서 지문에서도 모른 병이라고 나왔습니다. 몰랐다. 안 때 반대말은 몰랐다니까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이게 딱 읽는 순간 답이 뭐가 나올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철회할 의미가 뭐죠? 유효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뭔가 명확하게. 철회하게 되면 매매 계약 자체는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무권 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똑같이 나오네요.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에서 가, 을, 병. 자,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때 손해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돌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은 매매 계약이 무효거나 취소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유효하게 처리를 했죠.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을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제 계약 자체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병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났죠? 계약 자체가 없어요. 그럼 없던 상태로 돌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병이 을에게 뭘 줬죠? 계약금. 돈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주는 이유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철회를 했어요. 계약이 그럼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계약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러면 병이 을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뭔가 부합이 될 겁니다. 근데 병이 지금 누구를 상대라고 했죠?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대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권들이에요. 아무런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은 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돈은 누가 받았죠? 을이 받았어요. 근데 을이 갑한테 줬습니까? 그런 사실도 없어요. 즉, 이 돈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무권들이기 때문에 갑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 명분도 없어요. 그냥 을이 혼자서 작당을 한 거예요. 그럼 갑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만한 어떤 명분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 표현들이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명분이 있어야 책임을 지운다고요. 그럼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 재산상 이득이, 자, 아까 을이 받은 계약금 상당의 돈일 겁니다.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죠.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돈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무권 대리행위한 계약 체결에 기초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효인 경우고, 무효이면 계약 효력이 없으면 공평 정의를 당연히 돌려주고 받아야겠죠.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득 본 사람 있으면 너 이득을 본 거 있는데 네가 이득을 본 이유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득자에게 근데 개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속된 바 없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개념이면 실질적 이득이 포인트입니다. 이득은 이득인데 실질적 이득이 기속된 바 없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이 표현인데 이 그림에서 이득은 지금 의리받았어요. 갑은 이득에 대해서 기속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 이득이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이 계약 자체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의 입장에서는. 근데 갑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대리권도 주지 않았고 일방적인 거예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의리아닌 갑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원칙은 계약 상대방입니다. 법률. 근데 계약 당사자는 갑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현이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돈은 이 사람이 받았던 거고 이제 전달한 사실이 없죠. 만약 이 사람이 받았다면 이득이 기속된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갑에게 어떤 책임을 물은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틀린 질문입니다. 없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철회를 했다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 철회 이유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한다. 무슨 얘기냐면 철회권이라는 것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안 때는 철회권을 행사를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철회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투겠다는 것은 이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겠죠. 철회권의 효력을 행사를 했지만 효력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철회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이 있기 전이라면 효력이 있겠죠. 하지만 효력을 발생을 저지하는 게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상대방 병이 무권대 대리권 없으면 안 뗍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대리권 없으면 병이 철회권 행사할 때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본인 입장에서 그런 실익은 뭐냐? 철회권 행사했다 하더라도 철회권의 행사 효력이 없으면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효력을 본인 입장에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경우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어려운데 갑, 을, 병 철회권 행사했어요. 청산을 하려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철회권 적법해야 합니다. 적법이란 건 뭡니까?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이 없어야 돼요. 철회권 행사할 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병이 을의 무권 대리권 없으면 몰라야 합니다.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철회권 행사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계속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면 갑이 뭘 할 수 있죠?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철회권 효력을 다투는 것은 갑의 입장인 겁니다. 그럼 악의 사실은 누가 입장을 해야 할까요? 갑이잖아요. 갑이 그 사실을 주장을 해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그걸 다투는 것은 갑의 입장입니다. 실익은 갑의 입장이에요. 철회가 효력이 없으면 계속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될 거고 그 상태에서는 본인은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병의 악이 즉 대리권 없음을 대리권을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조문에도 보게 되면 원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철회를 했습니다는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엎어야겠죠. 없는 것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사실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추인이 없었고 나는 그래서 본인에게 무권 대리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이 갔어요. 그럼 골키퍼가 이거를 막아야겠죠. 본인은. 아니다. 상대방 데리고 너는 알았기 때문에 철회 효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을 찼습니다. 찼을 때 그냥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회한다. 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상대방이 이걸 받아쳐야 합니다. 누굴까요? 본인입니다. 그 효력을 저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도 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입에 붙이면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체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의 계약 철회 전에 갑이 사망했습니다. 을이 단독 상속이 된 경우
을이 선이 무과실인 병에게 추위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 치길 바란다.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가, 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본인, 무건,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무건 대리 때문에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그 당시에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적법하게 철회가 이루어지면 무효가 되겠죠. 근데 철회하기 전에 지금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고 이 사람이 상속인,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딱 지켜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아직 134조까지 했고 135조는 배우지 않았는데 맨 처음에 병과 을사기에서 무건대리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건대리 책임에 따르면 병은 선택적 을에게 이 계약의 이행을 네가 대신 이행을 해달라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이 매매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이행 청구. 그러면 반대로 계약 이행 의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을은 갑을 이제 상속인이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됐다고 할게요. 본인의 입장에서 뭐게 되면 이 계약 자체를 추인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절도 할 수도 있어요. 추인도 할 수도 있지만 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인은 계약 자체 효력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의 이행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돌 여지가 없습니다. 계약 이행 의무는 결국은 추인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절의 경우 본인의 주의에서 거절의 경우는 계약상 이행 의무가 있는 을이 할 수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비록 을이 자신의 주의에서 병에게 선택에 따라서는 이 계약에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사정, 갑의 사망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갑을 상속하고 갑의 지위를 상속하는 거죠. 갑은 본인의 주의에서 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거절하는 얘기는 확정적으로 무효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신의칙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질문 와서 을이 단독 상된 경우는 선을 무효하시는 병에게 추위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을 지져본 그런 겁니다. 을이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원칙은 당사자인 계약 당사자인 갑이 해야 돼요. 갑과 병사의 문제죠. 근데 무권 대리가 이제 대리권 이제 확정적으로 무권 대리인 경우에 즉 갑이 추인을 하지도 않고 또 을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권 대리 상태가 거의 온 거예요. 그 상태에 있어서는 을은 상대방의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단지 본인 사망해서 상속의 주위에서 거절하는 게 가능할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아. 너는 지금 이행할 의무가 있어. 그런 사람이 단지 본인의 지위를 상속했다고 거절한다? 그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아.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봤고요. 자,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도하여 갑이 대리권 없이 이제 갑이 여기서는 이제 대리인이에요. 무권 대리인. 을일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특별처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동을 맞춰 주었다면 그 매매계약 무효이고 무권 대리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제가 배우자 항상 등기 원인이 무효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에 터져는 이전 등기 역시 무효가 된다. 갑은 을의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 병에게 무슨 얘기냐면 135조 얘기를 합니다. 매수인 병, 상대방이거든. 상대방 선택해서 계약 이행을 청구를 하게 되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갑은 무권 대리인 갑은
을의 묶음 갑은 을의 본인이 바뀌죠.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드린 겁니다. 묶건 대리인 갑은 본인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묶건 대리인으로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매수인 병에게 소유권의 이전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제 가능했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 본인의 지위를 이제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부터 부동산을 전점에선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 대리행사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 등기로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이나 신일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평소보다 시간이 좀 경과되고 있는데 조금만 참 참아주십시오. 거의 끝나갑니다. 여기서 끊게 되면 더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는 을 소유 갑 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등기 목적 또 등기 원인 권리자 이렇게 항상 쓰죠. 원래는 을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의 행위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소유 등이고요. 병으로 왔고 그 위에도 정으로 갔습니다. 아마 매매 계약 소유 등일 거예요. 먼저 이 매매 계약이 대리 행위였었어요. 대리로 이루어진 건데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어요. 무권 대리로서 효력이 없죠. 그리고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도 못했고 또 표현 대리를 주장했지만 성립 안 되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할 거 다 했는데 계속 무효가 됐어요. 그럼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등기원이 무효가 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병에 비록 등기가 돼 있지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어떻게 된다고 했죠?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처분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는 병에서 정으로 가는 것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무효가 된다고 했죠? 비록 정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굽니까? 갑이 그러면 이 등기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을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 지위에서는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말소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해서. 근데 갑이 을의 지위를 상속을 했어요. 상속을 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소유자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인 무효니까 등기도 효력이 없어요.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 거라? 을 거예요. 그러면 을에서 병의 정에 넘어간 게 아니죠. 병이 넘겼어요. 누구 거? 남의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까? 등기에서 처분 권한이 없으면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넘겨받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매매계와 상관없이. 그러면 소유자도 을이에요.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 등기 보니까 병정으로 돼 있으니까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소유권 배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하는 거거든요.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 근데 갑이 지위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소유자가 갑이 되는 거겠죠. 법률상 당연히. 그럼 갑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무권 대리로서 행동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상속을 받기 전에 무권 대리로서 행동을 했고 무권 대리에서 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데 배치되지 않냐? 그러니까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그 얘기는 뭡니까? 대리행위에서 무효라는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병의 등기는 살아있는 걸로 유효한 걸로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유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걸 보기 때문에 넘어간 것도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거는 뭐냐면 이 무효를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해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효가 돼야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무권들은 무권 대리인으로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등기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배치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자가 되죠. 아까 제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정에게 병에서 정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 대리인에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병에서 정으로 넘어간 것을 깨뜨리려면 병으로 넘어가는 게 무효해야 합니다. 등기 원인이 무효여서 병의 등기가 무효해야만이 정에 앞으로 넘겨진 명의 또한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봤죠? 아까 권리자에서 을, 병, 정, 등기 원인, 매매 계약인데 여기가 등기 원인이 모이면 효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 넘어오는 게 무효가 되려면 이게 무효하겠죠, 대리인이 무권 대리여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점에서에게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 대리인에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합으로 격려된 이전 등기 무효 등기로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자주의에서는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확인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을은 병에 대한 관계에서 이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135조와 관련된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이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병과 정이 최종 소유자는 정이죠. 이 사람의 점유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반하는 원칙에서 무효를 주장을 못하거든요. 그럼 점유 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에 그 점유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부당히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칙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출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반복해서 하는 설명들이 사실은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중원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그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원부원을 하는 겁니다. 또 인터넷 강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해 말씀 구할 거고, 제가 좀 설명에 좀 중원부원에서 좀 약간의 좀 혼란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핵심적인 단어들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5조 마지막입니다. 무권 대리인 책임. 제가 말씀드렸죠. 갑, 을, 병. 병이 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추구하는 거죠. 어떤 경우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장 1차적으로 생각적으로 상식적으로 병이 이 무권 대리 사실을 대리권 없으면 몰랐다면 이 매매계약, 갑과의 매매계약 효력 자체를 유지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목표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게 되려면 갑의 추인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표현대 책임을 주장을 해서 그게 성립이 되는 갑과 병사 매매계약 자체는 효력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성공시키지 못할 때 병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일까요? 괘씸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권 대리인 을이 이 사람도 어떤 책임을 묻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묻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은 갑, 병과 을 사이는 계약관계는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나올 수 없고 불법행위 책임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불법행위 책임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의, 과실, 입법성, 손해발생 입증해서 할 수가 있는데 135조는 고의, 과실에 상관없이 일단 무권 대리인 책임을 인정합니다. 번째 포인트는 여기는 명시는 되지 않지만 고의, 과실은 묻지 않습니다. 즉 을이 과실이 없고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책임은 추궁이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법정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질문 나옵니다. 두 번째, 다른 자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 매매계약 효력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면 그러겠죠. 또 하나가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당연하겠죠. 갑과 병사의 계약을 효력을 인정하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추인을 받는 경우죠. 근데 둘 다 그렇게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이제 무효가 될 확률이 확정적 무효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거, 어떤 상황?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해서 무권 대리인 매매 계약이
대리행위 동안 매매계약의 효력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이행할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네가 책임을 져. 갑의 병의 선택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을 해. 이런 얘기죠. 갑, 을, 병. 매매 계약이었지 않습니까? 계약 내용을 이행할 책임은 뭐냐면 갑수의 목적물을 나한테 넘겨주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행 불능일 때는 뭐 정보보상이나 아니면 뭐 대상 청구권의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깊게 나가는 것 때문에 넘어가지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그러한 책임 또는 뭔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지문입니다. 무권 대리인의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법정 책임으로서 무과실 책임이다.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리인에서 근데 이게 더 잘 나옵니다. 무권 대리 책임을 물으려면 병아 최소한 의리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거나 네가 주의임을 다했다 하더라도 알 수 없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무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악이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력 또 하나 뭐냐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한 능력 때는 뭐다? 이랑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무권 대리 책임 물으려면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합니다. 일단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몰라야 합니다. 선의해야 합니다.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야 합니다. 제한 능력자이거나 병이 을의 무권 대리권 없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입니다. 앞에까지는 계약이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지금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단독행위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먼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13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의 여부것이 확정 유효하다. 틀린 겁니다. 본인의 추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요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28회 때. 언제나 절대 무효입니다.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냐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요. 전조규정 중요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고 선의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자주 출제되는 질문, 출제 시 10년 동안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게 선의고 무과실인데 본문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 다투지 아니한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선에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가 되는 것,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출 32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시상계 법리를 유치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했을 때 좀 주소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표현대리 우리는 이제 과시상계라는 게 있어요. 뭐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 책임에서 근데 표현대리 성립한 길도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냥 외워주십시오. 과시상계 법리 유치 적용 안 한다. 경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시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결론이 도달하거든요. 과시상계 법리 주장하는 얘기는 책임을 경감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할 때는 과시상계 법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간혹 출제가 되고 있고요.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판은 변론주의가 원칙입니다. 변론주의 원칙은 뭐냐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판사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원인 재판은 과거 조선시대 원인 재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원님이 그냥 보고서 다 판단하면 알아서 다 하면 돼요. 전지전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대의 재판은 그겁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서만 판단하는 겁니다. 네가 A의 주장에 대해서
A에 대해서만 주장하면 판사님은 A에 대해서만 판단한 겁니다. 비록 A가 아닌 B가 맞다고 생각하시더라도 판사님은 A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유권대리인 것은 A면 표현대리는 다른 겁니다. 측면이 A와 B입니다. 이 말 뜻은 A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게 되면 판사님은 A에 대해서만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A 주장이 지금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표현대리 주장을 했어야 돼요. 근데 표현대리 주장은 B를 안 했어요. 그럼 B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리함에 빠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A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 속에는 B 주장도 포함됐기 때문에 판사님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아니다. A 주장 속에는 B 주장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종전의 판사님이 B 주장에서 판단 안 했더라도 위법한 게 없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거 연결되는데 문장 자체를 그대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의 과실 없이 3절 기망 등 200행위로 야기된 경우, 즉 이 얘기 뭐냐면 135조 책임에 제가 얘기했죠. 고의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권대리인이 과실도 없었고 자기도 속은 거예요. 무권대리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죠. 근데 그 질문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상처 보면 경험칙상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 질문인데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135조는 이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과실 책임이다. 그걸 묻는 겁니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 기밀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과실 여부를 묻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35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다시 출제됐어. 26회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무권대리인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판례의 이제 내용입니다. 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은 계약 이행상의 책임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었죠.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꾼의 훈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기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요 내기는 과실 책임이에요. 원칙적인 법의 기본 책임은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등 위법행위 야기됐다. 3자로 인해 말미하기 때문에 무과실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무권대리 무과실이어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책임은 인정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장시간 동안 평소보다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권대리 책임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요. 기본적으로 법점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암기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